네, 4월 8일 목요일 오늘도 시원한 필드에서 인사드립니다. 김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프로님 오늘 안에만 있기 너무나 아까운 날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도 좋고 장도 좋으니까 우리가 라운딩을 돌면서 지금을 즐겨보자 하는 마음에 오늘 특별히 목요일도 김프로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떠실까요? 네,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네. 저희 영민한 프로 시간을 또 좋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원래는 이제 영민한 DJ 컨셉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다행히도 오늘 시장 분위기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뭐 최근에 그야말로 이제 봄 날씨 정말 이제 날씨가 좀 좋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도 이제 벚꽃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이제 즐겁게 라운딩을 좀 도시면서 좋은 종목들까지 함께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김프로를 사랑해주고 계셔서 더 신나게 라운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닭이 코스피 대비해서 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요. 네. 파3홀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8-3. 네, 어제보다는 좀 쉬운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는 물론 이제 약보합권 정도 수준이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뭐 그나마 좀 무난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코스닥 시장 그야말로 이제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수랑 상관없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투자 심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벚꽃 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벚꽃은 이제 지고 있지만 주식 시장에는 이제 완연한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의 어떤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또 투자를 하시라는 관점에서 파3홀로 진단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의 벚꽃 랠리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 주시면서요. 코스닥 중소형주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일 주목을 받는 쪽이 앞서 핫5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건설주와 또 건자재 관련주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받고 있는데요. 뭐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정책들이 빠르게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실려져 있습니다. 건설 쪽의 정책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한 네. 2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던 부분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이슈가 조금 소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건설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었죠. 실제로 이제 뭐 서울시장이 누가 됐건 간에 향후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다시 좀 부각되고 있잖아요. 오늘 뭐 이재명 인맥 테마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상 이제 선거 구도는 차기 대권에 대한 이제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돌입하고 있다. 대권 후보들도 정책적인 어떤 이슈에서 부동산 정책이 가장 좀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주택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건설업종이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대건설, 뭐 GS건설, 대우건설 이런 이제 건설주들 3인방이 오늘 상당히 지금 강하게 4에서 뭐 7% 이상 급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시멘트, 페인트 이런 종목들이 죄다 이제 동반해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건설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때 이걸 너무 테마성으로 보지 마시고 건설업종은 정책 민감도가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또 건설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조금 장기적인 전망으로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좀 전개가 좀 되면서 오늘은 뭐 인테리어라든지 중소형 건설사들이 또 강했다면 내일은 또 시멘트, 페인트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좀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정책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으로 건설업종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건설주와 건재재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네.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지탱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의 반등에도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은 매일매일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9일에 이 연기금의 그 운용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국내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져 주면서 네.
외국인들은 4월 들어서 지금 2조 원이 넘게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뭐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지나치게 이제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게 특정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아직까지는 많이 좀 쏠려 있다. 여기에 이제 내일 4월 9일이죠. 기금운용위원회가 다시 열리는데 사실은 재보궐선거 이전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는데 선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입김, 외압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이제 5차 허용 범위를 이제 늘리는 거를 한시적으로 이제 보류를 해놨었잖아요. 그 회의를 이제 내일 이제 다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전략적 이제 자산 배분의 5차 허용 범위를 한 1.5%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하는 안이 통과가 될 걸로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기금의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좀 멈추면서 기관들의 이제 수급도 좀 좋아질 수 있다. 외국인들은 어쨌든 원달러 환율 효과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를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다면 기관들의 수급까지도 조금 보탬이 돼준다면 증시는 훨씬 더 활발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실적과 그리고 수급적인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셔야 된다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기금의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인 라운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홀은 우리 김프로의 보유 종목들 리뷰해보는 리뷰홀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이전 라운딩에서 김프로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유진투자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은데 찬스가 아직 남아 있을까요? 네, 유진투자증권은 일단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3, 4% 정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하루 만에 이제 흐름을 좀 본다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어저께 이제 증권주들이 특히나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의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두나무 지분과 관련된 하나투자증권의 어떤 급등세, 이런 이제 요소들과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증권주들이 대거 이제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 이제 그 바통이 건설업종으로 이제 넘어왔거든요. 그만큼 순환매가 이제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어저께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직전 고점을 한번 뚫어내면서 뭐 매물 소화는 한번 거쳤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뭐 일부 조정이 들어오는 거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시작된 거기 때문에 증권업종 특히나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은 중장기 이제 시세 파동을 보면은 대바닥을 치고 이제 막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제 좀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이제 부담이 없는 가격이거든요. 어저께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이제 조금 급등할 때 이제 매수가 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살짝 눌려 있는 부분이고 추세적인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버디 종목으로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5,500원 그대로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한타수 줄인 버디 종목으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실적 시즌 시작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목표가 5,5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볼 때마다 놀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렇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셀리드가 현재 9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앞으로 쭉쭉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최근에도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계속 올라갈 때 네. 제가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 이 셀리드라는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홀인원 종목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네. 뭐 수익이 워낙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90%에 이제 육박한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슈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사실상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오늘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증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슈에서 약간의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이제 유럽 시각처 이제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이슈가 이제 더욱더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셀리드가 이제 국산 백신 임상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궁경부암 백신, 사실상 이제 이 회사가 백신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자궁경부암도 여성암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발병률이 높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중간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게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급격하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 위치가 어제까지 이제 거의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이제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어마어마한 시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셀리드는 저 먼 길을 이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셀리드를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치료제, 백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는 걸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홀인원 종목 중에 하나를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한번 공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샐리드 쭉쭉 날아가고 있습니다.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만큼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폴의 멋진 퍼팅 실력 잘 감상을 해봤고요. 또 현재 같이 라운드를 돌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도 종목 잘 가고 있는지 코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1,714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살펴보니까 현재 수익 구간이세요. 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LG 디스플레이는요,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네, 지금도 수익이 잘 나고 계시는데 저는 네.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남아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은 뭐 약간 약세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LG 디스플레이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대형 OLED TV 출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대형 OLED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적 턴어라운드,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현대차의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런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전문적으로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그냥 TV에만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장용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공급을 하는 이제 주력 공급사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형주라는 게 원래 하루 이틀 정도 시세 강하게 좀 분출이 되고 나면 며칠 또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저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사연을 주신 투자자분께서는 한 10% 이상 지금 수익 중인데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중기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LG 디스플레이를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현재 수익 구간이지만 앞으로도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26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해운주들이 굉장히 잘 그렇죠. 갔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대한해운은 좀 아쉽지만 더블보기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더블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제가 왜 매도 의견을 드리냐면 사실 네. 해운 종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HMN 같은 경우에는 BDI 운임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사실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HMM이 시장에 관심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재무구조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대규모 유증까지 이제 단행을 하고 사실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악재가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또한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어떤 사이클에서 수혜를 입는 걸로 봤을 때도 대한해운은 사실 약간은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종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주 많이 물린 게 아니라 3,200원대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한 8에서 10% 정도 손실 구간이거든요.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하시고요.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 대한해운 외에 뭐 살아나고 있는 건설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 쪽에 이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민감주 쪽에서 건설업과 철강주 쪽을 더 눈여겨보자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라운딩을 돌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는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김프로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김프로의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요. 55,200원의 레고캠 바이오를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기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떤지가 개별 종목들의 흐름에도 상당히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일단 제가 아까 리뷰를 해드렸던 셀리드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악재성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제넥신 이런 이제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ST팜은 또 mRNA 백신 기술 도입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거의 한 10% 가까이 또 급반등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만드는 시제는
무상증자 100% 이제 무증 계획을 또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또 25%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에 볼 수 없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상당히 이제 큰 급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이슈는 4월 10일 바로 이번 주 주말부터 이제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아마케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셀리드도 역시 이 아마케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궁경부암 백신과 관련된 이슈를 이제 임상과 관련된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한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반적인 이제 투자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레고캠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이제 꼭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 회사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ADC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항체 약물 접합 기술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무려 6건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기술 이전 총 잔고가 2조 원이 넘어가는 제약바이오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글로벌리하게 지금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고 역시나 이제 추가적인 올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한 게 한 2-3건 정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후보 물질 단계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후보 물질들이 임상에 이제 진입을 하고 나면 사실상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서 마일스톤이 이제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마일스톤 유입에 따라서 재무 구조까지 이제 개선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시젠이 무상증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사실 무증을 발표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재무 구조가 이제 그만큼 탄탄하다는 얘기인데요. 레고캠 바이오도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마일스톤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흑자전에 성공을 한다면 주당 가격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무상증자 이슈까지도 부각이 한번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플랫폼 기술력이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레고캠 바이오를 첫 번째 이제 홀인원 종목으로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차트를 열어보시면 거의 주가가 지금 5만 원, 5만 6천 원 자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기술적인 행보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닥이 다져지면서 이제 저점이 서서히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으로 바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만 5천 원, 뭐 6만 5천 원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이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6만 5천 원 정도 설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오늘 홀인원 종목으로 레고캠 바이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6만 5천 원, 손절가를 5만 원으로 제시를 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역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홀인원 종목은요. 현대건설기계 53,10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업종이 전반적으로 워낙 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떤 종목을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거의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현대건설기계.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죠. 시장에 투자 심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뻗어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거래만 좀 붙어준다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대건설기계를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요 회사는 뭐 이름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다시피 중장비라든지 이제 건설용 기계 장치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수출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건설업황이 살아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미국 시장을 이제 놓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인프라 투자가 결국에는 건설공사와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살아나고 있는 이제 투자, 건설 부문의 어떤 투자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기계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신흥국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작년에 워낙 좀 경제가 좀 안 좋아졌었잖아요. 올해 세계 경제의 회복률이 무려 이제 6%가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막대한 이제 재정 지출을 하는 걸 보고 신흥국들 역시도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여러 국가들이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이 건설 부문, 인프라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현대건설 기계 역시도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요.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결국은 건설 경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향후에 이제 대권 레이스에서도 정책적인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3,1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만 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신고가가 한번 나타났을 때 6만 원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48,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려 볼게요. 네, 오늘 현대건설기계까지 증시 라운딩 알차게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오후장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어쨌든 뭐 변동성은 조금 커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업종과 상관없이 개별 종목들의 탄력적인 이제 상승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캐치하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목요일에도 김프로로 찾아뵀는데요. 내일 금요일 역시 영민한 김프로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